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렇지만 나스닥 지수가 0.9% 가까이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의 부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우리 시장이 신경 쓰는 사이에 중국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중국 쪽의 리스크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가 큰 폭으로 무너지게 되며 나스닥의 부진으로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어디 이뿐일까요? 지난 2021년에 있었던 요소수 품귀 현상 기억하시나요? 이 대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요소 수출에 대한 중단을 지시했다는 내용들도 함께 외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다시 잠잠해졌지만 다시 한번 글로벌적인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국제 정세까지 얹어진 지수의 흐름들까지 오늘도 모닝쇼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부터 체크해봅니다. 역시나 첫 번째 소식 보셔야겠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의 공무원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서 공기업 직원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내부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가 외산 휴대전화에 대한 금지령을 국유기업 및 정부 통제를 받고 있는 기타 조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많은 기업에 제한이 적용될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서면을 통해서 또는 공식적으로 금지 명령을 내린 사례는 없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이 소식은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발에서 먼저 불거졌습니다. 몇 주 전부터 중국의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를 업무에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가져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애플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5의 출시가 다음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는 중국에 이어서 미국은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총 매출의 19% 수준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지령이 확산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매출 타격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려감 반영하면서 애플은 거의 3%에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체크해봅니다. 그리고 경제지표인데요.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점차 이어갔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 대비 13,000건 줄어들면서 4주째 검소세를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둘째 주, 2월의 둘째 주 이후에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까지 내려왔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점차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고용 지표들을 살펴보시면 사실 어느 정도 고용시장이 부진해지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확인되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8만 건으로 전주 대비 4만 건 줄어드는 흐름들도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매주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촉각을 기울이시면서 과연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연준의 스탠스와 연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체크해 보실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인도 뉴델리로 출국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델리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베트남을 방문해서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폴리티코에서는 이번 방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의 뒷마당을 찾아서 대중국 견제 행보 속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됐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이나 지역 현안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도 함께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G20개기에 무함마드 왕세자와 별도로 만나서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의 정상화와 외교 현안 등을 함께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인도와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인프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요. 또 철도망으로 이들 나라를 연결하는 사업을 성사시킬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연 G20 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게 될지 국제 정세에 관련된 내용들도 주말 중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위주로 3가지 체크해 봤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